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소액으로도 쉽게 수익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궁금하시다면 P2P 투자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P2P 투자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실제로 투자하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와우파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히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이 은행 금리 10배 되는 P2P 핵심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P2P 투자에 대해서 직접 질문도 해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에서는 다양한 P2P 투자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방송에서도 직접 질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오늘 P2P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금융 전문가 두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님 그리고 모으다 전지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P2P 금융시장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미 펀딩이 완료된, 종료된 상품들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서 P2P에 대한 이해를 도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P2P 투자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신건영 이사님께서 핀스트리트에서 진행했던 펀딩 상품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모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이 완료된 상품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예,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호텔을 담보로 한 그 호텔 NPL입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 금액은 3억 원이었고 운용 기간은 3개월. 수익률은 세전으로 17%를 이제 고무지를 해서 모집이 완료가 된 그런 상품입니다. 네, NPL 담보대출 상품 오랜만에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마음까지 드는데 이 투자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거였을까요? 예, 투자 포인트는 우선은 어떤 개발 호재, 제주도라는 어떤 특이성, 그리고 지가 상승, 그리고 뭐 제2 신공항이라는 어떤 호재성이 계속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이제 호텔이 호텔의 어떤 채권이 담보이고요. 또한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에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또 어떤 매각과 경매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경매 일정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제 권리를 확보한다,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네. 신 이사님, 등기상 증명서를 뜯어보면은 근저당권 네. 같은 경우는 이게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질권의 경우는 이렇게 증명서를 띄워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보통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질권은 등기사항 증명서,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NPL이라는 부분은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 권리는 질권이라고 하는데 그 네네. 부분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담보권이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모으다에서 진행했던 펀딩 상품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지선 대표님, 네. 어떤 상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디컬 전문 P2P 금융이라고 말씀을 저희 소개를 드렸고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의료 법인에 대출을 한 상품입니다.
이 불과 지난 11월 10일에 투자 완료가 된 상품인데요. 네. 예, 이 상품의 경우에는 모집 금액은 3억 원으로 하고 운용 기간은 비교적 짧은 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연 12% 세전 수익률입니다. 이걸 내세웠고요. 네. 네, 의료법인 신용담보 상품이었네요. 굉장히 최근에 진행됐던 따끈따끈한 네. 상품인 것 같은데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이 병원은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00병상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병원을 2개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 보시다시피 병원 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매출도 108억 원으로 비교적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안전장치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연체 시에는 법인의 자산을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네, 장치를 갖추고 대출을 했습니다. 네. 공정증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공증이란 공증.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공증을 하는 거랑 어떤 그 어떤 계약을 둘 간의 네, 어떤 네. 계약을 하는 거나 그 차이점이 궁금한데 공증을 했을 때 어떤 장점? 네네. 이게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강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연체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 지급 명령 신청 그리고 통지 이후에 이게 확정되기까지는 한 3, 4주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서 양자 간의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넣는 문구는 연체가 1회 이상이라도 발생할 시에는 즉시 네. 강제 집행을 인락한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즉시 저희가 이제 압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역시 그렇군요. 대부분의 P2P 상품들이 그렇듯이 네. 의료법인 상품 역시 그만의 또 안전장치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핀스트리트에서 진행됐던 상품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상품인가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 과천에 있는 역시 이제 부동산 NPL을 담보로 네. 한 그 대출입니다. 모집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었고요. 운용 기간, 그 대출 기간은 약 6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세전으로 17%였던 그 상품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네. 재밌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호재성 있는 곳인데도 이런 부실 채권이 나온다. 근데 부동산 부실 채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과천도 아까 제주도하고 최근 집값 상승이 되게 높은 그렇죠. 곳으로 뜨거운 알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부촌입니다. 네. 예상되는 수익률이 연 17%면 그래도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상품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였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경기도에서 과천이 최고의 부촌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식정보 타운이라고 이제 새로운 그 엄청나게 큰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지가 상승이라든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최근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각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 일정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서는 그 출구 전략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안전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해서 그 담보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에는 경매 등 진행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투자자들이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투트랙으로 소비자 그 어떻게 그 경매를 통하거나 또는 맨 처음에는 자산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겠네요. 예. 자산 매각이 되면은 그것도 좋고 안 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 네. 아주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지선 대표님께서도 역시 두 번째 상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상품 역시 의료 전문 대출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그 우리 동네 주치 상품에 네.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소개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소개드릴 상품 우리 동네 주치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고요. 네. 그리고 이 모집 금액은 2억 원, 운용 기간은 역시나 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13%였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이런 장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저희가 대출한 상품입니다. 장래에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어저께 수익이요?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어저께 네, 설명하셨던. 네, 네, 이 네. 상품이 언제 진행됐던 상품인가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진행이 됐던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서울에 소재한 큰 건강검진센터에 대출을 한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중에 계속해서 검진은 일어나지만 이런 검진에 대한 이 정산은 연말에 해준다고 그랬죠? 네, 연말에 12월 중순 이후에 해주기 때문에 만일에 1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면 50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대출을 해준 것이죠. 네. 저희가 사실 어제 처음 다뤄봤던 네.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좀 신선한 맛이 있는 것 네,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신건영 이사님 역시 핀스트리트의 다른 담보 상품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전지선 대표님께서는 그 어떤 의료와 관련된 네. 상당히 차별화된 어떤 대출 상품을 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비교적 저는 이제 고전적인 그 옛것 같은 그런 네. 그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부동산 NPL도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죠. 예, 네. 지금 뭐 소개해드릴 부분은 김포 부동산 NPL 담보 대출입니다.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이거 역시 운용 기간이 6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세전 16%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수익률이 세전으로도 괜찮았기 때문에 모집이 완료됐던 그런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네, 김포 역시 뭐 최근에 뭐 도시철도다 뭐다 해서 네. 무슨 핫한 여기 부동산 역시도 지역인 것 그런 같은데 지역이죠? 이 NPL 상품 역시 투자 포인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역적 그리고 또 이제 개발 호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 담보 가치,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개통 호재 지역의 부동산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법원 경매, 부동산 NPL은 결국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배당금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정이고요. 따라서 경매 일정에 따라서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역시나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통해서 어떤 향후에 또 담보의 권리를 확보를 하고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네, 모다에서 펀딩했던 또 다른 상품도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상품도 우리 동네 주치 대출 상품이고 제가 이 상품을 특별히 소개드리는 이유는 네. 저희에게 사실은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상품 현재 연체가 지금 되고 있는 진행 중 상품. 네, 지금 연체가 진행 중인 상품이고 이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저희 상품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약 1.5억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를 5개월 기한으로 하여 연 15%라는 높은 이율, 모으다로 보면 가장 높은 이자율로 모집을 했던 상품입니다. 네, 이 대출자는 서울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이고요. 네. 실제로 이 병원의 매출은 2016년 기준 약 29억 원으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을 굳이 물론 펀딩이 종료된 상품이긴 하지만 소개해 주신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연체 드는데요.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이제 네. 궁금해하는 게 연체는 뭐 난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이미 다들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연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아마 더 이 중요하죠. 상품이 네.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네, 아까 투자 포인트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상환 재원은 병원의 수익금 그리고 제1금융권을 통한 대환대출이었습니다. 1금융권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저희에게 대출을 하던 당시에 이분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고 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이 예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상향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25일에 저희에게 연체가 발생을 했고 이때 당시에 1억 5천만 원의 연체였으나 저희가 연체가 발생하고 이틀 뒤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모두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50% 이상 매주 600만 원 정도 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지만 또 투자자들에게도 적절하게 그 연체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핀스트리트는 연체율이 어떻게 되죠? 이거
그 0%입니다. 0%. 아직까지는 0%이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그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체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그 말씀하신 전지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후에 어떤 시스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체율이나 부실률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역시 겸손하신 말씀. 그래도 핀스트리트 연체율 0%, 그다음에 상환율 이런 것도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투자하시기 전에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투자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스트리트와 모으다 각각 펀딩했던 상품들 하나씩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핀스트리트 어떤 상품이었나요? 예, 이번 상품은 부동산 NPL은 아니고요. 아파트 후순위 그 담보대출입니다. 네. 그, 아파트 후순위인데요.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약 그 모집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였고요. 운용 기간은 3개월. 그리고 수익률은 약간 아파트이다 보니까 기존 거보다는 좀 낮아서 세전 14% 정도 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완료됐었던 그런 상품입니다. 네,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이었네요.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거였나요? 예, 우선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건 이제 앞에 소유자가 있고 뒤에다가 이제 근저당 이미 다른 그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간 후순위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결국은 P2P 투자자는 이 후순위의 권리를 갖는 후순위 근저당의 권리를 갖는 그런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상품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트리플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에 가게 되면 부평의 어떤 그 역이 부평역, 부평구청역 그리고 또 무슨 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트리플 역세권이고 네. 상당히 그 GM 대우 자동차와 함께 그 공단 배우 그 수요 단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유동성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역시 채무 불이행 시 NPL을 매입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그 협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채무 불이행했을 때 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3개월 동안 착실히 그 상환을 해서 만기 상환이 완료된 그런 아파트 담보대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저 P2P 상품들 참 괜찮네 하시더라도 지금 이 상품들은 다 펀딩이 이미 마감된 된 거죠? 상품들을 예시로 들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모으다의 P2P 펀딩이 완료됐던 상품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네. 이번 네 번째로 소개드릴 상품은 아까 세 가지 상품과는 다르게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병원이 아닌 의료 관계 법인인 의약품 유통업체에 저희가 대출한 상품인데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저희로서는 동산 담보 상품입니다. 법인 담보 사호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모집이 됐고요. 모집 금액은 약 5억 원, 그 운용 기간은 짧은 1개월 단기로 했고 수익률은 12%의 상품이었습니다. 네, 법인 담보대출 상품. 이 상품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시다시피 1개월 단기 상품이에요. 5억 원을 어떻게 1개월 만에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의약품 도매 업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약 1개월 매출 정도의 의약품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약품 재고를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는 시기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제 시기와 맞춰서 단기적으로 5억 원의 결제 그리고 또 매입을 맞춰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상품이 나갈 때 재고 의약품 전체의 또 7억 원 가액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이 물품들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 7억 원의 기준은 이 의약품 도매 업체가 매입하는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도매업체, 유통업체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출 시점에서 재고 가액은 훨씬 더 안전한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모으다의 법인 담보 상품까지 좀 예를 들어서 만나봤는데요.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님 그리고 모으다의 전지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P2P 상품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전화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리고 P2P 금융부로 들어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의 사항들 모두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죠.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최근에 그 네. 무엇인지 물어보세요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P2P 금융몰 클릭하시면은 네. 요 끝에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죠. 요 자유 게시판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 답변도 그러네요. 우리 포켓펀딩 매니저님이 답변도 이렇게 또 달아주시고 있고요. 모우다 대표님을 찾는 질문도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P2P 대출 투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준비하려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알아보던 중에 P2P 대출을 알게 되었고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익률 계산. 네. 예를 들어서 모집 금액이 1억인 상품에 1천만 원을 투자한다 가정할 때 만기가 12개월이고 수익률이 10%면 제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나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상환으로 분류해서 알려주세요. 와. 요거 누가 이거 좀 정말 디테일하게 어려운 것 질문을 같은데 해주셨네요. 이거 네. 누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신건영 이사님 지금 바짝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질문에 답해드리면 1시간이 네. 필요한데 괜찮을까요? 뭐 간략히 해주시죠. 예, 우선은 연수익률로 보통 고지를 하게 되죠. 각 플랫폼 업체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금과 이자가 만기에 일시에 상환된다. 원금이 만기에 일시 상환된다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끝까지 가니까 이자율 적용이 되는 원금이 끝까지 가니까. 아, 그러네요. 예, 네. 보통 그러면은 10% 정도 된다고 하면 세전이 10%면은 세후가 한 7.2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연습한 건 아니지만 네. 대략적으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이자도 이자 작잖아요. 수익률이 되게 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원하시는 상품의 플랫폼에 가셔서요. 클릭하시면 거기서 이자 계산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품 한번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예. 네, 어쩐지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질문에도 전혀 요동 없이 네네. 꿋꿋하게 서 계신 모습을 봤을 때 저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질문해 주신 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두 번째 다음 질문 질문. 함께 또 찾아보죠. 모우다 대표님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자, 모우다 대표님,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미국에서부터 P2P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미국에서 P2P 대출을 받으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네. 이건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네. 저 대신에 이렇게 궁금한 곳을 잘 긁어주셨네요. 어떤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네. 실제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네.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고 되게 특별히 집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P2P 대출을 신청을 해본 적은 없고요. 대신 제가 미국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어요. 네. 이 사이가 P2P 대출도 정말 블루밍을 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도 워낙 랜딩 클럽 또는 프로스퍼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건이 넘는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자기 은행 계좌만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모두 다운받아가지고 좋은 모델들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데이터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모델이 훨씬 더 부실률 예측을 잘한다 이런 거 가지고 블로그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P2P에는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P2P를 회사를 차리게 되셨군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P2P 대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잘못 누른 거 5개인데요, 질문이 지금? 일단 시간 되는 것까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전 주식 투자 쪽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P2P 대출이란 영역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P2P 대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번, 첫 번째 질문. 보통 P2P 대출에서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사님.
예, 그 조금 전에 제 상품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담보를 설정을 해서 향후에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경매 등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 NPL 업체와의 협약이나 아니면 위탁 계약 이런 부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만약에 진짜 연체가 됐을 때 보통 플랫폼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2회차 정도 연체를 했을 때 어떤 그렇게 추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밟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어떤 리스크 아니면 또 추가적인 비용적인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담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투자금 회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ASDF1234님 죄송하지만 나머지 질문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개 질문은 꼭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핀스트리트 신건영 이사님, 모다 전지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테크 피타임 예스 P2P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P2P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2P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11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와우파에서 은행금리 10배 되는 P2P 투자 핵심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